네, 안녕하십니까. 남기승입니다. 초등학생들이 보는 세계 역사, 그림이 많이 그려져 있는 세계 역사에서도 뭘까 좀 배워보자. 그래서 이제 제가 한 권씩 보면서 뭐 상식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저도 공유를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도 문명, 동트는 인도 대륙이라는 편에서 인도 문명에 대해서 좀 올려드릴까 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인도 그러면 잘 알고 계시는 게 있죠. 강 두 개. 지도를 보게 되면 왼편 쪽에는 이제 인더스 강이 되는 거고요. 오른쪽에는 겐지스 강이 됩니다. 겐지스 강. 사실 인도 문명은 인더스 강에서 시작을 해서 겐지스 강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인더스 강의 문명이 시작될 때가 기원전 3000년이라고 해요. 기원전 3000년. 기원전 3000년이면 저희 한국의 역사, 즉 당군이 고조선을 건국, 형성했던 시기가 삼국유사에는 BC 2333년에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부 학자분들께서는, 역사학자분들께서는 그거는 기록상에 이르고 실제 고조선은 기원전 아마 7세기에 건국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사실 BC 2333년에 고조선이 건국이 되었다는 게 삼국유사에 나와 있지만 저희 한반도에 청동기가 들어온 게 BC 1000년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더스 고조선이 아마 건국된 거는 한 BC 7세기 정도 될 것이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도 하십니다. 여튼 인더스 강은 BC 기원전 3000년에 시작을 하니까 엄청나게 빠른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인도에서 처음으로 나타난 문명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인더스 문명이 되는 거고요. 사실 겐지스 강이라는 거는 인도말로 강가라는 뜻이랍니다. 강가라고 부르는 게 그게 겐지스 강이라고 그러는데, 여튼 인더스 강에서 겐지스 강까지가 동트는 인도 대륙의 인도 문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인도 문명에는 카스트 제도가 있었고, 그리고 종교, 그리고 잘 아시죠? 불교. 그리고 또 이 불교가 사실은 중국을 거쳐서 우리 한국까지, 우리나라까지 그렇게 이어지게 되는 거는 다 아실 겁니다. 사실 인도 문명을 이끈 사람들은 누구일까? 인도 문명 그러면 생각나시는 분 중에 대표적인 게 시다르타, 부처가 된 시다르타. 돌을 깨우쳐서 깨달은 사람, 즉 부처가 되었다. 시다르타. 다 아실 거고요. 그리고 인더스 문명의 몰락한 무렵에 인도로 옮겨와서 인도 역사의 새로운 주인공이 되었다는 아리아인. 제가 지금 왜 아리아인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아리아인들이 겐지스강 쪽에 새로운 문명을 건설하면서 인도 문화를 꽃을 피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크게 이 두 사람을 아리아인은 종족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고, 그리고 시다르타는 우리의 성스러운 인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원전 3000년의 인더스 강유역에 사람들이 막 또 몰려들죠. 이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는 똑같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파키스탄 쪽에 있었던 이 인더스 강 쪽에는 차가운 바람을 히말라야 산맥이 막아주어서 1년 내내 따뜻한 기후가 연속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평야지대가 형성이 되고 농사지을 땅과 살 곳을 마련하기가 훨씬 더 쉬웠겠죠. 그러다 보니 인더스강 주변에 인더스 문명이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인더스 문명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도시들이, 촌락들이 만들어지고 도시가 형성이 될 거 아닙니까? 그 대표적인 도시 두 군데가 기원전 2500년에 세워졌던 하라파와 모헨조다로입니다. 삼국유사에서 고조선이 2333년이라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보면
대단하죠. 저희 한국이 신석기, 한반도 신석기 시대에 기원전 2500년에 두 도시 하라파와 모헨조다로가 생성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근데 이 두 도시 특징이 대부분 거대한 도시가 왕국이 형성이 되게 되면 기존에는 피라미드를 만든다든지 신전, 왕의 무덤 같은 걸 만들었을 것인데 이 인더스 문명의 사람들은 그러지를 않고 정돈된 도시를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도시를 만드는데 다 기가 막힌 거는 그 당시에 건물을 지을 때 붉은색 벽돌을 지어서 만들었답니다. 이 벽돌을 불에 구워서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대단하죠. 고고학자들이 계산에 따르면 그 당시 도시를 만드는데 뭐 이 벽돌 속만 해도 한 8천만 장 정도가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어디 대단하죠. 하라파와 모헨조다로 그 도시 두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모헨조다로라는 사람들, 도시 사람들이 또 더 희한하죠. 이 사실 모헨조다로라는 도시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땅속에 묻혀 있다가 1922년쯤에 우연히 발굴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발굴된 걸 보니까 대단해요. 왜냐하면 주택이 대부분 벽돌로 지어진 집이 1층이나 2층으로 되어져 있었다고 그러니까 언제? 기원전 2500년 전이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제 곡물이 농사가 잘 됐다 보니까 곡물을 저장하는 창고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창고, 곡물 저장 창고는 오늘날로 비교하면 한 국립은행, 우리 한국은 한국은행 그런 역할을 했다고 그렇게 기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거는요, 이 당시에 도시를 형성하면서 배수시설을 갖췄다는 거예요. 상하수도 시설을 갖췄다는 거죠. 사실 대부분 욕실, 부엌, 화장실 이렇게 더러운 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아무데나 다 버렸을 것에도 불구하고 배수시설을 갖춰서 이 하수도로 다 연결을 깨끗한 도시를 만들었다니까. 언제? 1000년 전도 아니에요. 2000년 전도 아닙니다. BC 2500이니까 지금 2000년대로 보면 거의 4500년 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거는 그 당시에 목욕탕, 공동 목욕탕도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읽으면서 이런 거는 뭐 그냥 목욕탕도 있었겠지, 배수시설이 있었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한 5000년 가까이 전으로 한번 생각을 돌려보십시오. 시간여행을 한번 떠나보세요. 타임캡슐. 어마어마하죠. 지금도 사실 뭐 동남아 일부 도시들 같은 경우는 배수시설 없이 뭐 용변을 본다든지 뭐 그런 것도 아무데나 길거리에서도 하고 배수시설, 하수구 시설이 없는데 5000년 가까이 전에,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에 목욕탕, 배수시설이 있다는 것은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야, 이랬었군, 대단했었구나 인더스 문명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도시가 생성이 되다 보면 농사도 잘 지고 사람 살기 좋죠. 그러다 보니까 또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거래, 교육도 발달이 당연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이 발달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사람들의 의식을 묻고 살만하니까 이제 생각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될 수 못하게 숭배하는 대상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자연도 숭배를 하고 그리고 강물도 숭배의 대상으로 그렇게 만들었답니다. 근데 이제 이 강물을 숭배를 했던 이유는 사실 뭐 농사를 짓는데 꼭 필요하잖아요, 물은. 그리고 뭐 홍수 등의 재해를 일으켜 사람들을 위협하는 두려운 존재이기도 사실은 했고, 근데 그래 이 강물의 숭배를 할 때는 본인들의 몸이나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신선하게 숭배해야 된다는 개념으로 항상 깨끗한 정갈한 몸을 씻는 그런 절차가 있었답니다. 근데 이 몸을 씻는 절차들이 지금도 인도 사람들은 중요한 의식을 치를 때 강에 들어가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의식을 치러준다고 하니 대단하죠. 네. 그리고 이 윈도우스 문명 사람들이 종교의식에서 비롯된 게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요가입니다. 이 요가가 인더스 문명 시대에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니 정말 대단하죠. 이 모헨조다로의 인장과 조각에서 요가 자세를 하고 있는 모습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 인도의 요가 같은 경우에는 짧은 시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한 검증이 있어야 되겠지만 하여튼 인장이나 조각에서 만들어졌다고 보여졌다고 그러니 거의 뭐 한 5,000년의 역사를 가진 것이 이곳 요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그 인더스 문명 쪽에, 인더스강 쪽의 문명을 개략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한 번 더 걸리셔도 좋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뭐 더 많은 깊은 지식을 얻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또 뭐 세계 역사 독한 책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 한번 또 보셔도 되죠. 제가 지금 요즘에 그 로마인 이야기를 다시 읽고 있는데요. 그 로마인 이야기를 읽으면서 지금 또 우리 아들이 봤던 이 유럽의 역사를 그림책으로 또 보니까 어느 정도 또 접목이 되어가요. 그래서 참 세상은 배울 것이 너무너무 많은 곳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튼 오늘도 여러분께 정말 유익한 정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